여러분은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쪽이세요? 어떤 곳에 처음으로 가려고 할 때 나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입력한다. 아니면 그 주변으로 입력한다. 오늘 내비게이션 광고냐고요? 이게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끈다면 믿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둥이별리사 둥변입니다. 오늘은 과정은 다 다르지만 결국 마침내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에 대한 책을 가져왔어요. 2번 이상 둥이별리사가 읽은 책, 오늘의 두둥책은 앨런 피즈와 바바라 피즈의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입니다. 이 책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행동 양식과 사고방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책인데요. 단순히 이론적으로 성공 원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도 함께 제시하기에 저에게 아주 유용했어요. 이 책의 저자인 앨런 피즈와 바바라 피즈는 부부인데요. 관계학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작가들이에요. 이들의 책은 100개 넘는 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3천만 부 이상 판매되었을 정도니까요. 이들 부부는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과 동기부여, 리더십을 교육하고 강연하는 컨설턴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나요? 맞아요. 우선 아이디어나 생각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인생의 주도권을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 잡고 중간중간 닥치는 난관을 극복하고 내가 선택한 길을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뚝심 있게 고수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것들이 바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며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6가지 챕터로 나누며 세부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최신 뇌과학이 밝혀낸 성공의 비밀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에요. 바로 망상활성계, 일명 라스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자기개발, 동기부여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생하게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상상만으로 목표를 달성한다.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 일찍이 성공학의 거장이라 불리는 나폴레온 힐 역시 마음이 무엇을 품고 무엇을 믿든 몸이 그것을 현실로 이룬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그런데요, 진짜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그런 걸까요? 나폴레온 힐이 이 말을 했을 당시는 이를 증명할 의학 기술, 과학적 장치가 없었어요. 그냥 그의 경험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유추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과학이 발전을 하다 보니 생생하게 상상하면 진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이유를 밝힐 수 있었답니다. 조금 눈치채셨죠? 바로 망상활성계가 그 이유인데요. 망상활성계는 포유류 뇌의 한 영역으로 척수를 타고 올라오는 감각 정보를 취사 선택해서 배뇌 피질로 보내는 신경망을 말해요. 과학계가 처음 망상활성계에 눈을 뜬 건 1949년 이탈리아 피사 대학교의 모루치와 마군이 뇌의 수면 각성 메커니즘을 조절하는 신경 성분을 연구한 데서 비롯되었는데요. 이 연구는 망상활성계의 발견으로 이어졌답니다. 사실 너무 어렵기에 결론만 말하자면 망상활성계는 어떤 정보를 뇌로 보내고 어떤 정보를 무시할지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마치 뇌의 관제센터 또는 뇌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원하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한다면 뇌의 관제센터인 망상활성계는 그 원하는 것에 대해 더 집중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다 보니 결국 진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특히 망상활성계는 GPS와 검색 엔진이 있다는 표현이 정말 와닿았는데요. GPS 다들 아시죠? 목적지를 입력하면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GPS가 길을 안내해 주기도 하지만 중간에 엉뚱한 길로 빠져도 다시 정상 궤도로 안내하면서 길을 되찾아갈 수 있게 해주기도 하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든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고요. 이처럼 망상활성계에 우리의 목표를 입력하면 우리가 원하는 곳, 그러니까 목표 달성으로 데려다줘요. 그런데 중간중간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가는 길에 살짝 틀어질 수 있죠. 그래도 괜찮답니다. 목표가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다면 망상활성계의 GPS 기능이 이탈된 경로를 다시 바로 잡아주면서 결국 목표 달성으로 이끄니까요. 여기서 저는 갑자기 키즈카페
키즈카페의 경험이 떠오르더라고요. 쌍둥이 아들 엄마로 키즈카페는 아이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 자주 갈 수밖에 없는데요. 키즈카페에는 다 고만고만한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많기에 키와 체격이 비슷하고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들도 왜 이리 다 비슷하던지요. 그래도 정말 신기한 건 그 많은 아이들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금방 찾을 수 있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아이들의 정보가 많이 입력되어 있다 보니 이렇게 금방 찾게 되는 거겠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정보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특정 브랜드의 가방이나 옷, 차를 사야겠다고 마음먹고 거리에 나가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가방, 옷, 차가 그리 잘 보이던지요. 쉽게 예를 들어 BMW 신형 모델로 차를 바꾸고 싶다고 마음먹고 나면 왜 신기하게 도로에서 그 모델이 자주 보이게 될까요? 갑자기 그 모델이 초대박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사서 그럴까요? 아니죠. 망상활성계가 뛰어난 필터링 능력을 통해 그 BMW 모델을 내 눈에 많이 보이게 하는 거랍니다.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계속 생각한다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이 찾아지는 거랍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방법들도 갑자기 눈에 들어오고요. 그렇다면 망상활성계는 어떤 정보에 1순위로 반응할까요? 익숙한 것, 생존을 위협하는 것, 그리고 당장 알아야 할 정보에 우선적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원하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히 할수록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당장 알아야 할 정보에 망상활성계가 우선 반응하니까요. 막연한 목표를 세운다면 오히려 망상활성계가 헤맬 수도 있어요. 내비게이션에 정확한 장소를 입력해야지 애매하게 지역만 입력한다면 유턴을 못해서 좌회전이 안 되어서 다 와서 더 멀리 돌아가기도 해봤잖아요. 그렇게 정확하고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100억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45살까지 부동산업으로 월 최소 10억 이상을 버는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요. 목표를 명확히 한다면 상상도 못 해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답니다. 마치 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 수집 초능력이 생긴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칠게요. 망상활성계는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마치 위기에서 위험을 볼 것인가 아니면 기회를 볼 것인가와 비슷한데요. 이런 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목표 설정은 잘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 그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의식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무의식과 의식이 만나면 언제나 무의식이 이기거든요. 예외 없어요. 백전백승이랍니다. 그렇게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생각을 통해 여러분의 무의식에 목표를 선명하게 명확하게 새겨보세요.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분명 그 무의식이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이랍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망상활성계를 여러분의 편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많이 품고 있는 그 생각대로 나의 미래가 만들어지니까요.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